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도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착증이란 무엇일까요? 도착증이란 무엇일까요?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 유별난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성욕을 일으키지 않는 사물이나 행위에 대해 성욕을 느끼거나 원치 않는 상대와 지속적 성행위를 하는 형태를 띈다. 이러한 행동은 환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된다. 가학증, 피약증, 노출증, 관음증, 물품음란증, 의상도착증, 소화기호증 등 30여 가지 이상의 크게 성욕의 대상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성행위의 방법에 이상이 있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에 해당하는 도착증으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페도필리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론토필리아, 시체를 대상으로 하는 네크로필리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무생물 혹은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에 대한 애착을 따로 떼어 성적 페티시즘을 한다. 반면 성행위 방법에 이상이 있는 경우로는 사디즘, 마조히즘, 노출증과 같은 것이 있다. 성행위에 관한 이상으로는 사디즘, 마조히즘을 비롯하여 노출증, 절시증, 몰래 들여다보는 이상성격, 절시증은 몰래 들여다보는 이상성격, 트랜스베스티즘, 이성의 의상을 걸쳐 입고 성적 만족을 얻는 것 등 여러 가지이다. 이성이 몸에 걸치거나 입었던 것을 애무하여 만족하는 것은 페티시즘이라고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중 성적 욕구가 이상 항진되어 있는 것, 음란증은 각각 사티리어시스 및 ним포마니아라고도 한다. 성욕을 유발하는 대상이나 그 만족을 위한 방법에서의 이상을 말하는데, 대상에 따라서는 소화기호증 노인의 물품음란증, 사체의 동물의 근친상간, 자체의 인형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73년 이전까지는 동성애도 포함되었지만 동성애자들이 성적 기호 이외의 사회생활이나 일상에서 정상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방법에 따라서는 노출증, 관음증, 사디즘, 마조이즘, 복장, 도착, 마찰 도착, 오물증 등으로 구분한다. 성욕 도착증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출산 외상설, 거세 불안설, 근친상간 금기설, 나르시즘설 등 정신 분석 이론이 있다. 예를 들면 간음증은 여성의 거세 확인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세 불안설로 설명할 수 있다. 성욕 독착증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이며 반복적이어야 하고 유병률은 낮다. 성욕 도착증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이며 반복적이어야 하고 유병률은 낮다. 성욕 도착증의 50% 이상이 18세
이전에 발병하고 남성에게 더 흔하다. 도착 행위는 15에서 25세 사이에 가장 많이 드러나고 이후에는 감소 추세에 든다. 50세 이후는 고립적 생활을 하는 경우, 도와주는 상대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매우 드물다. 성적 도착증의 원인으로는 프로이트의 정신역동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구승기 및 항문기 고착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관련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어머니와의 이별, 어린 시절 경험한 성적 폭행 등의 원인도 있으며 기질 및 호르몬 문제, 대뇌 장애 관련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병으로 분류한다는 만큼 일부의 경우 병원에 찾아가며 상담 및 약물 치료를 진행하고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착증의 상세한 메커니즘이 밝혀졌거나 병원에 찾아가면 쉽게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금껏 정신의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성도착증의 원인과 발생을 연구하였지만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다. 비록 성도착증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묶여 있긴 하나 개별적인 도착증 하나하나마다 각기 다름 이처럼 그 발생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도착증을 다른 성적 지향과 분리해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정신병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가 환자의 주관적 불편감이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경로로 성적 해소가 불가능한 도착증의 경우에는 당연히 도착자가 불편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소아성애나 노출증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성도착증의 경우 성적 대상으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성적 행위가 불법으로 취급된다. 반면 도착증으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성적 대상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으며 성인 간의 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증세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법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이런 도착증의 경우 성적 지향과의 경계가 모호해 사회적으로 승인받기 위한 권리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한편 아무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증세라 하더라도 직접 위법 행동에 나서지 않은 성도착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도착 증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주위에 도착증 환자가 있다면 무조건 질시하거나 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도착증 환자가 증세 때문에 성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라면 일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권장된다. 도착증 환자들이 성욕을 풀기가 어려워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일반인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확률론적이다.
충분히 참아내거나 표현물 등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생을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